안녕하세요. 요즘 학생을 위한 딱 7일 수능 한국사 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 개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과서가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죠. 한국사 교과서가. 그런데 1번 교과서에는 있는데 2번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 그런 내용이 출제될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은 출제될 수 없습니다. 유불리가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은 싹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만 출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공통 요소만 좀 뽑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공통 요소가 언제 출제가 됐는지 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표로 만들어서 보면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쪽집게 선생님처럼 딱 찍어서 올해는 이게 나올 거야 라고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 구석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수능이라는 시험은 확률 싸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본 거예요. 2020년 3월 모의고사부터 쭉 해서 24학년도 수능까지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됐는가 그 주제를 좀 세분화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책에도 있을 겁니다. 읽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22-4라고 나와 있죠. 2022년 4월에 실시된 모의고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요 옆에는 23-6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22-7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왜 이렇게 연도가 하나가 더 멀리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6월 모의고사와 수능,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6월, 9월 수능은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출제를 합니다. 나머지 4월, 7월, 10월 요 시험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출제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9월 수능에는 그 다음 연도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22년도 6월 모의고사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라고 제목이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겠지만 그 제목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6월, 9월 수능 같은 경우는 넘버링이 한 해 뒤로 가는구나. 그런 거 정도는 좀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24학년도 수능이라는 것은 작년 2023년 11월에 실시됐던 수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주제를 좀 나눠 본 거예요. 자, 2024학년도 수능에서 청동기 시대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 발해에서 한 문제가 나왔다. 즉, 입 카테고리 고대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고려 시대잖아요. 고려 시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표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책에는 요 가로 세로가 좀 바뀌어 있어요. 편집상의 문제로. 자, 우리가 뭘 좀 볼 거냐면요. 이 줄을 기준으로 조금 달라진 점을 보려고 합니다. 이 줄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고대를 분석을 해 볼 겁니다. 자, 여기 위에 굵은 선 위를 좀 보면은 되겠네요. 자, 요 전에는 어떻습니까? 대충 세 문항 정도씩 출제가 꾸준히 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 편을 보면은 세 문제, 한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최근까지도 계속 두 문제로 고정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2학년도 수능에서 22년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21년도에 시행했던 수능 다음에 그러니까 22학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는 계속 고대가 두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교육과정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한국사가 실시가 됐던 첫 번째 해가 2022년도거든요. 그래서 2022년 3월 모의고사부터는 새 교육과정의 편제에 따라서 비중을 조정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전 교육과정과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바로 단원이 많이 줄었어요. 단원이 어떻게 줄었냐면요. 딱 4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중에 1단원이 전근대사입니다. 즉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가 이 한 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가 전체 한국사의 4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뭐냐면은 개화기라는 그런 시기를 다루고요. 3단원은 일제강점기, 4단원은 현대사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각각 4분의 1씩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고대, 고려, 조선 후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넓은 범위를 단 4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축소를 했다. 압축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총 6개 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아름답게 비율 n분의 1 해서 세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요 고대사가 2문제로 축소가 됐다.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이 선을 기준으로 그전에는 꾸준히 3문제씩 출제가 되다가 지금은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 조선 한번 볼까요? 좀 밑으로, 아이고,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네, 조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도 4문제씩, 와, 4문제씩이나 나왔었는데 지금 보세요. 바뀐 교육과정에 따르면은 2문제씩, 즉 고대 2문제, 고려 2문제, 조선 2문제씩 총 전근대사에서 6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상으로 2단원 개화기를 한번 볼게요. 개화기는 어떤가요? 이 선을 기준으로 좀 듬성듬성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빽빽하게 많이 출제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3문제씩, 2문제, 4문제, 3문제, 평균 3문제씩 출제가 되던 것이 최근에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 3문제에서 5문제로 출제 비중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교과서상으로 3단원이 되겠죠. 4개 단원 중에 세 번째 단원, 일제강점기도 동일합니다. 그 전에는 3, 4문제씩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5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현대사 4개 단원 중에 마지막 단원 한번 볼까요? 그 전에는 3문제, 뭐 2문제 나올 때도 있었고요. 평균 뭐 3문제라고 보면 최근에는 적어도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참고로 수능 한국사는 총 20문제입니다. 20문제를 30분 동안 풀고요. 100점 만점이 아니라 5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고대사 같은 경우는 2문제 기억해 두세요. 고려사는 2문제, 그 다음에 조선사는 2문제. 여기까지 총 몇 문제? 맞습니다. 6문제입니다. 그런데 개화기는 5문제,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도 5문제, 합해서 10문제죠. 그리고 앞에 전근대사까지 합하면 16문제입니다. 마지막 현대사에서 평균 4문제가 출제가 돼서 16문항 플러스 4문항 해서 20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큰 그림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을 좀 보여드릴게요.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각 문항별로 아까 24학년도 수능 한번 다시 가볼까요? 24학년도 수능에서 청동기가 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한 문제에 나왔던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출제가 됐던 문항에서 핵심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나 한번 모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요? 네,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모아본 거예요. 그러면은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큰 글씨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대사에서는 농경, 목축, 빗살무늬, 비파형 동검, 계급, 고인돌, 간석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보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조선, 개화기, 일제, 강점기, 현대사도 각각 이렇게 보면은 어떤 키워드가 이 주제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주 나오는 키워드를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죠.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개화기 5, 일제강점기 5, 현대사 4문제. 와, 근현대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4분의 3이
근현대사 문제잖아요. 그런데 교과서, 우리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어떻습니까? 맨 앞부분이 고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석기, 신석기부터 보거든요. 그런데 정작 앞부분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수능의 경우는.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앞이 아니라 뒤, 현대사부터 역시대 순으로 가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의 구성도 그래서 역시대 순으로 가게 될 겁니다. 현대사, 여러분들한테 가장 생소한 게 바로 현대사죠. 학교에서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진도를 거의 못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사부터 일제강점기 개화기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고대로 이어지는 그런 순서대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책에 보면은 출제 키워드별로 횟수도 다 써놨습니다. 구석기는 지금까지 5번 출제가 됐고요. 청동기는 10번, 신석기는 9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될까요? 바로 청동기와 신석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요 횟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부터 좀 중점적으로 힘을 줘서 공부를 해야겠는가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딱 7일 만에 이 수능 한국사를 마스터하는 그 여행을 같이 떠나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네,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